어제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가 오늘까지도 좀 여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작게 501호 논란인데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꽤 맞붙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호 아시나고 했잖아요. 국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호라는 것은 한미 연합 사령부가 네. 전시의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네. 김정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뭔가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일단 구정차장, TV 네. 토론에서 나타난 것만 보면 윤 전 총장이 홍준표 후보의 공격을 이렇게 방어를 못한 셈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안보 이 대북관이 어떻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이었는데 이 실무적인 내용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즉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한 번만 있었으면 아마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전 토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청약 통장과 관련된 질의가 나왔을 때 자신은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져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많은 서민들이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을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마련한다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 토론에서 드러나면서 이 많은 국민들에게 좀 이 실망을 좀 안겼는데 어제 토론에서도 이 작게 501호와 관련된 이 답변이 좀 미숙한 것은 안보를 중시하고 있는 어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제 저 작전 계획 501호 발언 논란이 왜 오늘까지 이어졌냐면요. SNS로 양 캠프가 설전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면 윤석열 캠프 백성주 전 차관은 안보 분야에 종사한 분들은 엄격한 군사기밀보호법 때문에 현직은 물론이고 전역 후에도 작게 땡땡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윤 전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왜 그 군사 비밀을 얘기하냐라는 게 윤 전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이제 작게라고 하면 뭐 작게 5015, 5027, 5030 뭐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예를 들어 적이 침투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적의 뭐 어떤 핵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작게로 짜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2016년까지는 하더라도 우리가 작게 5027이라고 있었어요. 이 5027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적 시스템입니다. 즉 예. 북한이 공격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군의 증원군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군사 기밀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부터 작게 501호로 바뀌었어요. 이 5로 바꾼 게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고 여러 가지 선제적인 전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면 우리가 먼저 그 지점에 가서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의 어떤 예봉을 꺾는 것인데 예. 이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군사 기밀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501호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씩 알려지고 뭐 국방이라든지 또 저희 기자들 같은 경우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 기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마 저기 토론 나오신 분들 5027, 5030, 5015 설명해 보라 그러면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몇 분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국가의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어떻게 임하겠느냐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전문가도 사실은 좀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소국장. 그래서 홍 의원은 바로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내용인데 그걸 모르고 있냐. 글쎄요, 이 캠프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부분은 뭐 저도 좀 기억하는 부분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작게 5015의 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이제 군사적인 기밀에 해당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의 작게 5015 그러면 유사시에 대북 작전 계획이다. 이런 정도의 답변 정도를 아마 홍준표 후보도 기대를 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어떤 이해도가 없는 답변을 윤석열 후보가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 언론에 이미 공개된
뭐 저기 맞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큰 뭐 무리 없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작전 계획 논란,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가 좀 오늘 맞붙은 양상입니다. 그런데 TV 토론 영상 하나 더 만나볼까요? 홍준표 의원은 어제 윤 전 총장이 민주당 지지층이 뽑은 가장 상대하기 쉬운 후보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어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냐?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논평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 갖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뭐 우리 홍 후보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그렇게 만만하면 뭐 저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는 뭐 오차범위 내임이긴 합니다만 홍준표 후보의 약진도 좀 있어서 이걸 TV 토론을 거치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혹은 홍준표 의원에 대한 상승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것도 좀 꽤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뭐 그냥 넘어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실제 조국과 관련해서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도 도륙된 수사였다라고 하면서 중도층을 겨냥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대적으로 역작용이 오니까 다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굉장히 어떤 정치적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는 반면에 청약통장과 관련해서도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거나 선발노동은 아프리카에서 한다면서 노동적인 가치관에 대한 어떤 비난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소지를 준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감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것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홍준표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를 이길 만한 어떤 기세를 가졌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까지는 역전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도 수준에서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TV 토론의 말들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야당의 대선 레이스 얘기는 여기까지고요.